자, 1부 시간엔 여러분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부 시간엔 전력설비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다음엔 또 전력설비, 전력인프라 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 어떤 거 이야기 드릴지 다 알고 계시죠? 전선주도 요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도 또 다시 체크하고 계속해서 반복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이 어느 날 딱 해서 딱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 그래도 종목에 대한 내용이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다면 내가 투자하는 포인트를 좀 더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HDD 현대일렉트릭 지금 조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받는 사유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이야기 드릴 겁니다. LSLA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좀 가자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벌써 매수를 조금씩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잘 드리블해 나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립니까? 예, 4, 5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뒷부분에 사실 체크를 좀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도 역시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스몰캡 중에서도 또 다이나믹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쪽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도움되시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력설비, 피어그룹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봐서 이건 과거에도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 부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효성중공업이 가장 많은데 이거 다른 것들도 같이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매출 부분은 그죠? LSL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 부분은 예, HD 현대일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투자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것도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라 LS11을 갖다가 좀 지금은 보유를 좀 하자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LS11은 저 같은 경우 지금도 중장기로 계속 매수를 해나가자. 내년도 2분기 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답을 내면 된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일진전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 부분이 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많고 LS일렉도 그렇습니다. 지금 캐파 증설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LS일렉이 1번이에요. 자, 그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가 일진전기, 그리고 세 번째가 HD 현대일렉입니다. 만약에 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캐파 증설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전력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습니까? 호황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캐파 증설한 것을 악재로 볼 수가 없는 거 오히려 호재로 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한눈으로 이렇게 이 정도는 인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HD 현대일렉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거고 지금 LS일렉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가장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때 캐파 증설하고 그 매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캐파 증설 가장 많이 한 곳이 LS일렉트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초고압 변압기 부분을 드디어 진입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뉴스나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납품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HD 현대일렉, 일진전기 다 지금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로 열어두긴 하는데 지금 일진전기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LS일렉에 비해서 일지적인 엄청나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수익률 베이스를 더 높게 가지고 갈 거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죠? 일진전기나 LS일렉을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안정적인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 HD 현대일렉을 보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어때요? 이익률이 좋으니까 3분기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이 동사의 큰 장점이다.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를 만한 이유는 바로 지난해 대비해서 저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신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갖다 안 했다고 한다면 달러 약세가 조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350원에서 1400원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더 먼저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환율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환율을 방어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1350원 이하로 끌어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달러 매출이 많은 것들은 한국 원화장부에서 상당히 또 놀라운 또 스코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평균이 환율이 1350원 정도였어요. 그죠. 연초에 또 올라갔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부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1380원 이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엘렉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들어오는 것들 요거 좋죠. 여기 한 번도 내양봉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습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위로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여기가 이런 포인트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게 가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매출 증가 부분율이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 아닙니다. 매출 증가 부분은 좀 감소해요. 여기서 이제 캐파 증설에서 매출 증가 부분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전략인 거예요. 지금 카파 증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만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이상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HD 현대연락 이야기 드릴 때 매출이 이제 올라가서 더 캐파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영업이익률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풀캐파인데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구간은 조정을 받고 다음에 캐파 증설돼서 나타나는 거 선반영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좀 올라가겠죠. 캐파 증설에서 그 늘어나는 폭만큼 주가를 계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61 2평, 121 2평 요 라인 그래서 저는 121이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편이니까 왜 보통 그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되게 급하게 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122평 하방으로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내려와야지 또 매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전고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LSLX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지금 2분기 연속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 이 부분이 별로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특히 이제 국내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연동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멈춰지고 좀 지연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시 순차적으로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LSLEG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들은 과거형이고요.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 주가가 왜 하락하고 오르지 않아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빨리 오르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본 자기 여력 대비해서 카파 정설을 가장 많이 한 회사예요. 투자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초고압 우리 변압기 부분이 이제 수출이 나가는 부분도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식되는 데까지는 낮은 구간을 그리다 오히려 YY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서 증폭되는 양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럼 주가도 한 번에 또 열심히 또 달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고점 찍은 그 구간까지도 우리가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6개월 기다리다 우리가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만큼 예를 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고점 막 20만원 넘어가는 거, 우리 같은 경우 20만원에 나왔었죠, 지난해. 그죠? 너무 일찍 나왔나요? 이 전과거인데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즐겼던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우리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어쨌든 주가 하락 사연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지난해 원래 고민 자체가 그랬어, 올해도. 이게 그 캐파 증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네.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5년도 기대치가 말이면 그걸 위해서 이제 캐파 정서를 진행한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21위평 아래쪽에 와 있는 거, 이 아래쪽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매수 잡아주는 것들이죠. 지금 왜요? 공장 가동률 기존에 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로 옛날에 목표치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하는 것들은 어쨌든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25년 한 4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또 기회가 생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꼭 넣어주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고 현재 저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단기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어때요? 영업이익이 많이 좀 빠졌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부분이에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구정관은 가지고 있던 공장 가동률이 쫙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야 신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장 증설 있잖아요. 이 공장 완공되고 나서 그 돌아가는 거 반영이 들어오는 거는 4분기까지는 좀 비리비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기도치가 이것도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LSL렉하고 일진전기가 앞으로 증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서 보는 것이 저는 투자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일진전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수익을 여기서도 냈었고 여기서도 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간에 낀 것들이 양봉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거 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어디야? 221평 아래쪽으로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이면 전 저점 부분 있잖아. 이 구간 정도 들어오는 구간. 2만 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서는 들어오는 양봉에서는 여러 번 분할면서 해주는 생각을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저렇게 흘러내리는 쉽게 말하면 하락 시그널일 때 중간에 끼는 양봉에서 속지 마시고 적어도 두 번째 양봉 연속으로 윗단으로 치는 양봉이겠죠.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게 들어오는 양봉, 그런 음봉이거나 이렇게 될 때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그걸 갖다 쫄면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글쎄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분할 매수를 갖다 내가 5회, 6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글쎄요, 뭐 어쨌든 본인들이 정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진전기 하나 넣고요. LS일렉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진전기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반 포지션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죠. HD 현대일렉하고 LS일렉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건 별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당 가격이 낮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 일진전기는 왜 좋습니까? 주가 탄력성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이 위로 달리게 되면 얘도 같이 올라가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이 없어요. 현재 가동률이 9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일단 업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걔도 올라가겠죠. 혹시라도 재량전기 최근에 보면 급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좀 보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시그널 플레이는 하셔라. 왜 시그널 안 좋을 때 어떻게 돼요? 정리하고 다시 아래쪽에서 잡는 겁니다. 배드 시그널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도 그만큼 더 빠져요. 내일은 괜찮겠죠. 혹시나 이런 마음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야, 그럴 리 없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면 역시나가 된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나라 시장은 좀 그렇게 지금은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지수가 우상향으로 가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수급이 양호한 그런 시장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시그널 플레이 위주로 가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좀 플레이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고요.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